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생존 보고서 2분의 1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부제로 말이죠. 저의 반으로 나눠 먹는 버릇이 생긴 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항상 부유하고 풍요롭게 잘 살다가 돈 걱정 없이 잘 살아오다가, 그래도 그렇다고 부자처럼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좀 그나마 조금은 더 좀 그랬었던 존재가 2019년도 10월, 그때는 아버지 돌아가셨고 11월 기점 이후로요, 지금까지 총 9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존 보고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즘 뭐 맛있는 게 하나 생겨도 말이죠, 꾹꾹 참거나 혹은 이렇게 생겨져도 한 번에 다 예전만큼 그렇게 음식을 남기거나 버려지게 냅두거나 하는 버릇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롭고 자유롭게 잘 먹고 살다 보면은 아낌없이 잘 먹다가도 때로는 그거를 안이하게 등한시하거나 내쳐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부터 윤호의 생존 보고서 2분의 1을 반쪽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레입니다. 카레 아시죠? 저희 동네 할인마트에 가면 말이죠, 카레 종류가 많잖아요. 매운맛, 순한맛, 그냥 보통 쇠고기 카레, 뭐 하이라이스, 짜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쇠고기 카레를 사왔습니다. 제가 쇠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쇠고기가 980원이고 일반적인 보통 카레들은 1980원, 1230원 이런 식으로 1000원 단위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카레는 말이죠, 요 위에 쪽 써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월 된 카레 고인물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때 언제 샀지? 2019년도 11월 퇴직을 당한 후에 이렇게 카레를 한 두 봉지인가 있었는데 한 봉은 먹었고요, 한 봉은 이렇게 냅둔 상태로 계속 보관해두고 있어요. 아주 그냥 어머니가 계속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뒤에 보시는 거는 여태까지 제가 커피숍들마다 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다양한 커피숍들 쪽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럼 제가 이 커피 홀더를 막 모아놨어요. 따로 쓰려고 모은 건 아니라 이 디자인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예전에 잠시만요. 요 분이 있죠, 이분. 예? 제가 좋아하는 이분한테 편지를 썼을 때 항상 이 커피 홀더 뒤편이나 옆면에다가 이분한테 사랑을 고백하듯이 편지를 썼었던 저만의 편지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추억삼아 이렇게 모아두게 됐죠. 그때는 진짜 커피 참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이 소고기 카레 지금도 아직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간헐적으로 유리그릇 꺼내려고 찬장 열거나 막 그러다가 이 쇠고기 카레를 보면요, 손이 안 가게 돼요. 잘 아까워서. 지금 먹으면 다음에 또 못 먹을까봐 아까워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 괜찮소 하고 이렇게 또 보고 있죠. 이러다 또 유통기한 또 지나서 또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2021년도까지니까 내년 2월까지니까 아마 그때까지도 이거 계속 묵혀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카레를 심취할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든든하더라고요. 왜 라면이나 먹거리 같은 거 찬장에 한가득 가득 쟁여져 있으면은 그 왠지 모를 그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말이죠. 그리고 이 잘리털, 이 보십니까? 먼지 엄청 많고 막 청바지에 그 주머니 안에 엄청 오래 쓸렸죠. 유통기한은 올해 11월 12일까지인데 이걸 또 거의 9개월 만에 먹었어요. 이거는 언제 먹었냐면은, 이거는 원래 제가 편의점에 출근할 때 버스에서 한번, 또 퇴근할 때 하나를 먹고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껌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버스 타면 자꾸 잠이 잘려가지고 종점까지 가거나 편의점 갈 때는 특히나 또 저도 모르게 잠이 들다 보면은, 왜냐면 강북에서 강남 넘어가는데 거의 1시간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껌을 먹기 시작했다가 딱 하나 남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써있듯이 지난 7월 14일
서비스 센터 가기 위해서 이날 제가 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세수밖에 못한 상태라 입에서 입냄새 날까봐 그 딱 하나 남은 거 그것도 다 으깨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간 날이었는데 이날 자일털의 첫 맛의 씁쓸한 쓴맛처럼 쓴 좌절의 맛을 보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죠. 참고로 저는 껌을 먹으면요 먹고 갔다가 먹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집 앞에까지 먹고 와서 집 앞에다 뱉어요. 참 껌은 휴지에다 절대 꼭 싸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9개월 만에 또 먹었던 껌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였냐면은 제가 첫 실업급여로 원래는 어머님한테 맛 좋은 소고기를 먹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그럴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동네 정육점에 갔는데도 고기가 너무 또 요즘 돼지고기 값도 금값이 됐잖아요. 삼겹살이나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머님 같은 세대의 사람분들은 소고기 위주를 잘 먹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또 한번 봤는데 꽃등심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한테 저 동네 갈비탕 되게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10,000원 딱 해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 동네 분식집이 있어요. 24시간 4시간 하는 사불에. 제가 나중에 캠카메라 하나 사고 그러면요 윤호의 야식 이래가지고 여기 이쪽 분식집에 가가지고요 뭐 김밥 혹은 뭐 돈가스 종류별로 김밥 종류별로 사와서 제가 먹방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먹방러들처럼 많이 먹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밥만 먹다 말다도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3일에 걸쳐서 먹었습니다. 이 돈가스를 어떻게 해서 3일에 걸쳐서 먹었냐면요 요거 3조각하고 옥수수랑 해서 그날 한 끼 그날 저녁에 엄마랑 갈비탕 드실 때 저 먹고요. 또 나머지 2조각으로 이 피클하고 먹고요. 또 나머지 돈가스 조각하고 이 샐러드를 해서 3일에 걸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여러분 왜 3일이냐면은 제가 1일 1식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저는 원래 돈가스 하면은 진짜 많이 먹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 돈가스 파는 이쪽 분식집에 가면요 항상 돈가스를 2개를 시켜요. 생선 돈가스 그리고 일반 돈가스 이렇게 시켜서요 주문을 아예 할 때 오더를 넣을 때요 밥은 많이 주시지 마시고요 그냥 돈가스를 한 접시에다 같이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샐러드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에 예전에 그 아톰플라자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하는 그런 돈가스 전문점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 막 햄버거도 거기서 치킨버거도 처음 먹어볼 때고 밀크쉐이크도 거기서 처음 먹어볼 때였는데 저는 맨날 엄마가 거기서 생일잔치도 거기서 챙겨주셨고 제가 감기 걸리거나 입맛 없다 싶으면 일명 그 아톰 정식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키면은 거기에 생선가스랑 일반 돈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도 6,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선가스도 6,000원인데 그렇게 2개를 시켜서 이렇게 먹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갈비탕 10,000원 해주고 저는 6,500원짜리 사와서 이렇게 3일 동안 먹었던 돈가스고요. 이건 무엇이냐? 라면 스프와 건더기죠. 저는 라면을 이렇게 먹다 보면요 가끔 날라면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야동생이 그렇게 날라면 부셔먹는 거 보고 막 뭐라 그랬었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날라면 위주로 많이 먹었던 사람이었잖아요. ASMR도 그렇게 제작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날라면을 가자식으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스프가 남게 돼요. 그러면 이 스프를 이렇게 놓았다가 진짜 먹을 게 없다 싶을 때 물에다가 라면 스프에다가 계란 톡 까서 라면 국물을 끓여요. 그럼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 이거 설탕은 그 커피숍에서 커피 사올 때 이게 제가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빨대도 보입니까? 그 백다방이나 저 동네 그 맥스 커피숍이라고 있어요. 커피숍에 가면은 원래 이게 한마디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진당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빨대를 한 3-4개나 5-6개를 막 챙겨와요. 막. 심지어 아까 여기 라면 스프 보였다시피
이 설탕 스틱을 항상 챙겨와요. 집에 설탕이 있는데 예전에는 편의점 알바할 당시에는요, 아줌마들이나 특히 그렇게 떠먹는 요거트 스푼이나 빨대들을 이렇게 한 움큼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왜 컵라면도 사 먹으면은 사가면은 꼭 포장 비닐에 담아줄 때 한 개 아니면 두 개 넣어준 게 전부였는데, 저도 그렇게 못지않게 진상짓거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알뜰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이 빨대 한 번 쓰고 바로 버리진 않아요. 이 빨대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텀블러에 이 빨대 하나 갖고 한 일주일인가 보름을 써요. 거기다가 빨대가 좀 여러분도 아시지만 빨대 청소하는 도구가 또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 여기 속 안으로 이 물때라고 하죠. 그런 게 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한 정확히 한 일주일? 한 6, 7일 쓰면은 그 이후는 이거 버리긴 해요.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편지 접듯이 접어가지고 버리니까요. 뭐 그렇다고 일회용 쓴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텀블러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여동생이 카누라고 하는 커피 살 때 이 텀블러가 딸려와서 저한테 선물해 준 거거든요. 근데 선물은 소중한 거잖아요. 버릴 수 없고요. 근데 텀블러에 꽂혀 있는 플라스틱 그 빨대가 금방 이물질 이끼가 껴가지고 그거는 쓰다 버리고 지금 일회용 빨대를 써서 이것도 이거 하나 갖고도 거의 일주일이나 보름 쓰기도 하니까요. 뭐 이런 알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링크 걸어놓은 거 보여드리겠지만 이 조지아 하나 갖고요, 한 달 동안 존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먹었어요. 이게 지금 저희 동네 할인마트에서 1980원 하거든요. 이걸 왜 사 먹었냐, 그때는 한 달 동안 존버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양주잔 있죠 여러분, 시바스바 시걸이나 뭐 발렌타인 보면 사 먹으면 조그만 양주잔 있잖아요. 거기다 한 잔씩 해서 하루에 한 잔씩 먹었습니다, 커피를. 예, 아이스커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먹냐면은, 이거 최근에 사온 건데, 최근에는 이거 지금 한 5일 동안 존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있냐면은, 얼음 한 가득 넣고요, 그 안에 이제 보리찬물 한 70% 넣고 요거 30% 넣고 해서 희석시켜서 먹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텀블러도 요 안에 있는 것도 커피 향만 조금 날 뿐이지 거의 보리찬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큼 제가 또 아껴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폴라퍼, 지난 7월 18일 토요일날 너무 더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날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폴라포 2개하고 팥빙수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조그만 팥빙수, 우유 넣어 먹는 팥빙수 있잖아요. 그 빈가루 쪽 말이죠. 뭐 제과점 쪽 팥빙수가 아니라 어머니가 팥빙수 좋아하셔서 팥빙수 드리고요, 저는 폴라포를 먹었는데요. 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오늘 꺼낸 거예요. 이거 18일날 먹었고 지금 며칠이죠? 지금 23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 지났어요. 안 먹었어요. 이 입구 부분 앞부분만 살짝 걷어 먹고요, 다시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까워서. 참 또 언제 먹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꺼내서 사진 찍다가 또 한 입 베어 물려다가 보니까 먹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비도 내리고 아주 뜨겁고 아주 엄청나게 더운 열대야가 아니니까 말이죠. 참고로 여러분, 저는 폴라포 진짜 옛날에 눈에 보지도 않았어요. 걸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폴라포를 먹으면요, 이 입구 주변에 이 종이가 맨날 입으로 거의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막 지금은 코팅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떨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냉동실에 넣게 되었죠. 참 많이 아껴 먹고 있죠 여러분. 제가 반으로 나눠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거의 베어그릴스 못지않은 생존 법칙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난하면 이렇게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처럼 꿈도 못 꿔보는 음식물들도 있어요. 그런 건 무엇이냐, 바로 배달 음식입니다. 제가 말이죠 여러분, 라떼는 말이죠,가 아니라 그 전에 편의점 알바할 당시 때만 해도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짜장면을 먹거나 꼭 피자를 먹거나 했어요. 진짜
참고로 저는 치킨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골목길,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골목길 라인을 끼고 있다 보니까 특히 여기 1인 가구들이 많이 살아요. 1인 1가구 주택들이 주로 빌라촌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괜히 부러움에 짜증내고 과연 무엇을 시켜 먹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TV 속에서 먹는 방송 많이 나오는 정보 소식 정보통이나 그 먹방 위주로 하는 그 맛있는 녀석들이나 그리고 뭐 식신홍정들 막 그런 거 가끔씩 보면요, 요즘은 채널을 돌려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거리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어머니가 저거 맛있겠는데 윤호야, 저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고자 이러면은 제가 뭐 말 그대로 말은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게 와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며칠 안 돼서 어머니한테 꼭 그걸 사드리곤 했었어요. 진짜로요. 참 이제는 그렇게 대접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아들의 주머니 사정은 참 남루하다 못해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할 만큼 좀 힘이 들 정도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런 일이 겹쳐질 때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계속 혼자 저만의 아들로서 참 어머님한테 불효를 정립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게 해드리고 싶고, 또 좋은 구경거리도 할만한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타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가장 먹고 싶어 하시고 가장 여행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끔 TV 속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제주도 이야기를 하거나 제주도에 가면 갈치조림이나 갈치구이 먹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요, 전혀 그럴 수밖에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돈 한창 잘 벌고 그럴 당시에 유일하게 제가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극장 구경이나, 한 2년 전인가 1년 전만 해도 롯데타워에 있는 롯데타워 꼭대기 스카이뷰나, 그리고는 그 아쿠아리움 데려가서 구경시켜드렸던 적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제가 편의점 알바이라고 꼭 월급을 받던 날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항상 동네 횟집이나 혹은 맛 좋은, 제가 항상 어머니랑 18번처럼 가는 단골집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실업급여를 또 한 번 더 받게 되면은 그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소고기 정육점이 있거든요. 소 한 마리라고 그래가지고 소고기 부위별로 다 나오는 그 소 한 마리 집 있어요. 상차림비를 2,000원씩 받아서 그게 좀 에바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랑 항상 그렇게 맛있게 먹을 때 어머니가 항상 고기를 많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저는 그거 모습 보는 것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올해 서울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는 진짜 어머니 모시고 무조건 1순위로 소고기 먹으러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에도 뭐 실업급여를 만약에 받게 되면요, 어머니를 일단 1순위로요 소고기 한 마리 먹으러, 그 상차림비 1인당 2,000원씩이니까 4,000원, 그리고 소 한 마리에서 합치면 4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4,000원인데 왜 5,000원이냐면은 중간에 사이다 하나 시켜서 어머니 드려야 되니까 음료수값 포함이죠. 그렇게 먹고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을 새로 사던가 아니면은 중고폰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쪽으로 하나 사가지고, 삼각대야 어차피 받은 게 다이소에서 삼각대 5,000원짜리가 있다고 들어요. 그런 거 하나 사서 영상 찍는 그런 쪽으로 또 좀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업급여를 총 3번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7월 8일날 나온 게 저번 달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난 이후 기점이다 보니까 24만 480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인 8월 7일쯤 되면 말이죠,
그때 되면 아마 80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단 1순위로 엄마 모시고 소고기 먹으러 갔다가, 그리고 카메라 아니면은 뭐 요즘 제가 요즘 태블릿이 좀 위태위태 하잖아요. 화면도 막 부풀어 오르고 막 화면이 유격이 생겼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태블릿이 아닌 이제 스마트폰 하나 사가지고요. 뭐 굳이 좋은 거 아니더라도 하나 사가지고 카메라를 대신 안 사고 그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촬영들 다 그런 쪽으로 하거나 해서 영상 촬영들을 해서 그런 쪽을 하던지 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그런 ASMR로 먹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괜찮았지만 윤호의 먹방 혹은 윤호의 야식 타임 이래가지고 먹는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좀 더 화질 좀 좋게 말이죠. 맨날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으로 찍었다가 항상 영상을 옮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화질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업급여를 만약에 또 받게 되면은 그게 아마 9월달 초쯤일 거예요. 걔는 받게 되면은,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을 지금 만약에 또 받게 되면은 한 100여만원 될 거예요. 8에 16, 그러니까 160 정도. 그래서 그 중에 한 100만원을 떼다가 유명한 유튜버가 하는, 그래도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튜브한테 가서 컴퓨터 좀 사연파를 좀 얘기하다가 컴퓨터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저번에 못했었던 디아블로 3 방송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 중에서 하나 갖고 있는 거라고는 그 추억의 향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은 박스 안에서 공이 잠들고 있는 PSP 3000번대를 수리도 하고, 그리고 그 PSP를 컴퓨터 화면에 송출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고퀄리티의 영상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뭐 생존 보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또 제 계획을 또 짤막하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의 통곡의 벽 앞이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이 방 문고리를 잡고 항상 저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되면은, 혹시라도 로또 2등이라도 당첨된다면은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가서 어머니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셨다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그 알아보니까 기다란 그 후라이팬에다 갈치 크게 들어선 거 구워서나 먹거나 조림으로 먹으면 그게 거의 10몇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 드셔보게 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 모시고 그 제주도 하면은 명물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을 등장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동네 앞산 올라가는 것도 허덕이고 막 숨이 거친 숲소리를 매물고 있는 제 자신이 괜히 어머니 따라갔다가 이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계획은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가슴에 쟁여두고 있죠. 그때까지 어머니가 좀 더 건강하시고 좀 더 제 곁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따름이죠. 영원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떠나가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까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이른 아침에 뜬금없이 커다란 까마귀를 마주하게 보게 되거나 아니면 집 주변에서 까마귀가 온다 싶으면 솔직히 겁이 나요. 네. 그리고 왜냐면 까마귀가 울었다 싶으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보름 전만 해도 까마귀가 그렇게 울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까마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해 또 지나고 나서 한동안 또 갑자기 또 까마귀가 오니까 이웃에 또 어느 집에서 줄초상 나듯이 누구네 집이 또 상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까마귀가 주변에서 무조건 운다 싶으면 그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솔직히 무섭고 좀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봐 말이죠. 어제도 특히나 건빵 사갖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 윗집에 그 음식물 쓰레기 내놓은 데서 커다란 진짜 팔뚝만한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막 까마귀 하나 새까맣게 뭘 뜯어먹고 막 갖고 날아가는데 어휴, 그날 또 어머니가 또 저희 윗동네 쪽 어디쪽에는 시장을 또 가신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겁이 났거든요. 뭐 사고라도 날까봐.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 온다 그러면서. 솔직히
무섭고 좀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봐. 특히나 어머니가 또 많이 나서기도 하시고 또 반장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가끔 산에 갔다가 괜히 언쟁이 일어나거나 또 싸움이 날까봐 될 수 있으면 어머니한테 좋게 좋게 제가 얘기를 해서 어머니한테 좀 그걸 제가 타이르곤 하거든요. 예, 새벽 운동 가시는 것도 지금이야 뭐 여름철이고 하니까 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새벽 4시나 4시 20여 분쯤 되면 해가 좀 길어졌잖아요. 날도 금방 밝고. 근데 추운 겨울날에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7시, 아침 7시나 8시만 돼도 날이 어둑하고 해도 잘 안 뜨고 그러니까 또 무섭더라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가는 이 동네 앞산은 그 자살로 유명해요. 자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목매달아 돌아가신 분을 어머니가 가까스로도 목격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겁이 나죠. 아무튼 영원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떠나시니까 이제 홀로 남으신 이제 어머니가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점점 더 야해지시고 더 작아지시는 것 같고 힘도 예전 같지 못하게 못 쓰시는 것 같고 성격도 참 예전 못지않게 좀 많이 좀 작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생길까 또 걱정이 또 큽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그래도 중간에 갑자기 여동생네 그 쌍둥이 조카들과 시댁살이 너무 심하게 했을 때도 저 집에 몰래 있다가 나갔을 때에도 어머니랑 저는 계속 여동생과 쌍둥이 조카들 위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좀 등한시 않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건강도 못 챙겨드렸던 게 아들로서 너무 죄송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9개월 동안 또 투석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든 잘 버티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이 시국에 또 하필 또 어머니도 좀 연세도 노인연금을 받고 사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괜히 어머니도 또 무슨 병이라도 생길까봐 야, 이 못난 아들은 또 걱정 아닌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속과 마찬가지로 제 생존은 지금 이렇게 반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참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도 하지만 을씨년스럽기보다는 축 처지고 뭔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빨리 제가 계약한 대로 좀 계획을 세운 대로 어떻게든 컨텐츠를 좀 더 양성화시키고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밝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삶도 살기에는 녹록지 못하고 여의치를 못하다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는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즘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탐닉하거나 무언가를 추가하게 되다 보면은 항상 예전만큼 풍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아껴볼까, 어떻게 해서든 좀 나눠서 좀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앞서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말이죠, 이 가난이라는 것에 깨닫게 되고 그걸로 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요, 처음에 오는 현타가 좌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상실감이고, 그 다음에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누군가를 향하는 원망이나 좌절은 그래서 하다가도 이제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좌절을 해보는 그 원망감이 자신의 부모님을 탓하는 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중간에 잠깐 삼천 빠졌듯이 이야기를 했듯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실업급여를 받으면 일단 1순위로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을 하나 태블릿은 이제 안 살 거고요. 스마트폰 아니면은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그 이왕이면 스마트폰으로 사는 게 낫겠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스마트폰 별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싫거든요. 아무튼 스마트폰을 하나 사던가 해서 뭐 저가형이든 뭐 공짜폰이든 해서라도 좀 싼 맛에 좀 사서 이같이 갤럭시 S2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 스마트폰 좀 저가형으로, 요즘 또 최신 폰들만 나올 때마다 예전에 기존에 나왔던 게 다 가격이 싸지고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런 쪽으로 사고,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될 수 있으면 브이로그 아닌 뭐 그런 영상물을 찍거나 그런 쪽으로 좀 영상 제작을 또 한번 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도 싶고요. 그 될 수 있으면 그 먹는 방송으로 또 방송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대신 얼굴은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월 제가 봤을 때 본격적으로 방송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던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 이제 이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디아3도 못 돌릴 만큼. 그리고 제 컴퓨터 막상 열어보면은 진짜 조선시대 고리타분한 막 옛날 컴퓨터다 보니까 얘를 좀 그렇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 남들 다 아는 모동숲, 모두의 동물의 숲이나 닌텐도 스위치를 하늘의 별 따기처럼 먹으러 구하기도 힘들고 또 돈이 또 들어가는 일이니까 차라리 제가 가지고 있는 PSP를 최근에 어떤 유튜브가 PSP나 뭐 닌텐도 옛날 DS 같은 거 고쳐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전적으로 미리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그리고 PSP를 그 화면으로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송출을 해서 그 녹화하는 형식으로 이제 게임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좀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제가 게임을 잘하진 못하지만요, 뭐 다크 모드나 뭐 악몽 모드는 아니더라도 쉬운 모드나 보통 모드를 할 테니까요. 좀 게임에 있어서 고음에 1000개 근데 아무튼 계획은 거기까지 세워놓고 있어요. 뭐 시청률이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들 다 아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PSP라고 하는 그도 예전 제 리즈 시절에 즐겁고 재밌게 했었던 그 것들을 방송하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꼭 시청하러 와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닌지 스마트폰 쪽으로 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메라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이 점점 화면이 부풀어 오르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이제 고치기에도 이제 희망도 없어 보이고 가망도 없어서 말이죠. 아, 오늘도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또 3000% 참 여러 번 많이 빠져들었네요. 혼잣말 에세이. 아낌없이 잘 살기 위해서 나눠 먹고 그리고 아껴 먹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꾹 참고 있는 윤호의 생전 보고서 2분의 1 반쪽 인생 삶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이 생존 보고서가 행복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는 도움이 돼주기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